정민은 지금도 그 문장을 떠올리면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눈웃음이 하루의 위로가 되네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을 5번, 6번 읽다 보니 문득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눈웃음을 기억했다는 게 왠지 오래 잊고 있던 존재감을 일깨우는 듯 했어요. 정민은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3년 전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어요. 딸 유진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가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고요한 집, 혼잣말, 혼밥, 혼술. 외로움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비빔밥 사진 하나가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태그를 따라 들어왔다는 그 남자, 알렉스 윌슨.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알렉스 윌슨, 가구 디자이너, 런던, 소피의 싱글 아빠. 그의 첫 메시지는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보게 된 당신의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낯선 외국인, 그것도 영어로 된 메시지. 그런데 몇 번을 더 보내왔고, 어느 날엔 이런 문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눈웃음이 하루의 위로가 되네요. 그 문장 하나가 정민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남편도 생전에 가끔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눈웃음이 참 따뜻하다. 그날 정민은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제 사진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매일 밤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이혼 후 홀로 8살 딸 소피를 키우며 런던에서 가구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이라 했어요. 소피는 케이팝을 좋아해 정민에게 아이돌 이름을 묻곤 했죠. 어느 날 알렉스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해맑은 금발 소녀, 소피. 소피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한국어로 축하해가 뭐예요? 정민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소피에게 꼭 전해주세요. 정민도 용기를 내어 유진의 유년 시절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딸이에요. 지금은 직장 생활 중이라 자주 못 봐요. 알렉스의 답장은 따뜻했어요. 두 분 다 정말 아름다워요. 사랑이 느껴져요. 정민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주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눈치를 챘어요.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정민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봄이라 그런가 봐요. 하지만 영상통화는 이상하게도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소피가 아파서요. 와이파이가 고장났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정민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다정한 말투에 쉽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알렉스의 메시지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정민, 큰일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와 소피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도 함께였어요. 알렉스는 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소피는 산소호흡기를 찬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위독해요.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민 믿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금 버튼을 앞에 두고 망설였어요. 금액은 2천만 원. 딸 유진의 결혼 자금을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엔 소피의 웃음과 알렉스의 다정한 말들이 맴돌았어요. 정민 사랑해요. 그 말이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민은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고 정민은 살짝 불안감을 느꼈지만 알렉스와는 전화로만 통화해도 위로가 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감정, 내가 그의 딸을 도와줄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다음 날, 알렉스는 사라졌습니다. 인스타 계정도 없었고 메시지도 전송되지 않았어요. 정민은 휴대폰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렉스? 답장 좀 해줘. 정민은 밤새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냈어요. 하지만 모두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봤지만 그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정민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후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보라는 말에 정민은 망설였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민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다가 내려놓았어요. 딸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본 적도 없는 남자에게 보냈다고? 정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고 알렉스의 배신에 가슴이 아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외로움이 만든 실수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민은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은 열어야 했고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출근길에 사온 커피 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시간.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이제는 그녀를 지탱해주는 작은 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그 의식조차 의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정민은 아침 커피를 사는 것도 잊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또 왔습니다. 김철수 씨의 활기찬 목소리가 미용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근처 아파트 건축 현장의 팀장으로 항상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왔다가 깔끔하게 머리를 다듬고 나갔죠. 다른 미용실은 작업복 차림으로 오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정민은 그의 바쁜 일정을 이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반장님. 오늘도 똑같이 해드릴까요? 정민은 친절하게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항상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고 그것이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김 반장은 의자에 앉으며 목을 으쓱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해주세요. 좀 멋있게요. 내일 맞선이거든요. 정민은 그의 머리카락을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죠. 걱정 마세요. 환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그의 거친 머리카락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려요. 축하는 나중에요. 이번이 벌써 5번째예요. 김 반장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민 씨가 더 제 타입인데. 거울 속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민은 손을 멈추고 거울 속 김 반장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푸근한 인상의 얼굴이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그가 실외에서 오랜 시간 일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랑 한번 저녁이라도 어때요? 지금까지 건축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만 소개받다 보니 다 비슷비슷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촌스럽지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집중하는 눈빛이 좋아서요. 정민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벽이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정민은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김 반장님, 과분한 제안이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느껴져서요. 김 반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끈질기게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 바뀌면 말씀해 주세요. 저 오늘 머리 끝내주게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할게요. 정민은 가볍게 웃었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김 반장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묵묵하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동네에서 누군가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 소문이라도 나면 여기서 미장원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다 정리하고 거울을 건네주며 정민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김 반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정민 씨 솜씨는 최고예요. 이러면 맞선녀도 반하겠죠? 정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행운을 빌게요. 오후로 접어들면서 미용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두 명의 주부가 함께 와서 염색을 하고 인근 사무실의 직원들이 퇴근길에 들러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정민은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고 그것이 그녀의 가게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길 건너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이마가 훤히 드러난 대머리에 항상 깔끔한 셔츠를 입고 다녔죠.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정민을 조용히 지켜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손님이 많던데요. 박 사장은 미용실 의자에 앉으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들은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항상 바쁘시잖아요. 세탁소가 언제나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박 사장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사실, 그냥 좀 다듬어 주세요. 앞머리가 좀 길어져서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드리려고요. 정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수제 쿠키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과자 위에는 세심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만든 건데 혼자 다 못 먹어서요. 그의 눈이 정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난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사장의 조카의 선물은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지난번엔 직접 만들었다는 김치, 그 전엔 손수건이었죠. 그가 직접 고른 것들임을 정민은 눈치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러시면 부담스러워요. 정민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이런 선물을 받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박 사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웃사촌으로서. 혹시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즘 좋은 영화가 많더라고요.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박 사장의 마음을 정민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탁소에서 옷을 찾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특별히 신경 써서 정민의 옷을 관리했습니다. 세탁물 가방에 작은 메모지를 넣어두기도 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소소한 인사를. 정민은 머리 손질에 집중한 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눈빛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박 사장은 정민의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다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박 사장이 슬며시 말했습니다. 정민 씨, 괜찮으시면 가끔 제 세탁소에서 커피라도 한 잔해요. 그냥 수다 떨면서요. 정민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척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둘 다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골 여성 손님 이 여사가 마지막 예약으로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여사는 동네의 산 역사와도 같은 인물로 누구보다 동네 소식에 밝았습니다. 정민 씨 들었어? 이 여사가 수다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에 멋진 과장이 있대. 아직 이혼한 지 2년 됐는데 애도 없고 부모님도 서울에 계시고 한번 만나볼래? 정민은 염색약을 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사의 소개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사님, 그런 젊은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해요? 제가 벌써 53인데. 사실 정민은 이 여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만 안면 있으면 잘 아는 사람이야. 진짜 친하거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녀 또한 얼굴만 아는 사람을 찍어다 붙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여사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민 씨는 동안에 몸매도 좋은데 남편 떠난 지도 3년이나 됐잖아. 세탁소 박 사장도 정민 씨 좋아하던데 쿠키까지 만들어 왔다며? 정민은 놀라서 이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염색 브러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김 반장도 그렇고 다들 정민 씨 눈길 한번 받으려고 안달이야. 내가 봤을 때는 박 사장이 낫더구만. 세탁소도 잘 되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정민은 말없이 염색약을 이 여사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때론 따뜻했지만 때론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외로울 텐데 누가 없어? 소개해 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선의는 알았지만 그 말들이 정민의 상처를 건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사는 정민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알아. 서두르지 마.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 염색을 마치고 이 여사를 배웅한 후 정민은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마주한 자신의 모습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문을 닫는 건 언제나 자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민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줄였습니다. 그저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죠. 휴대폰을 집어들어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는 것으로 밤 시간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날 밤 미용실 문을 닫고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알렉스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민, 오늘 하루 어땠어요?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나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긴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 김 반장과 박 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까지. 왜 모두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이 구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여도 괜찮은데.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외롭기도 해요.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공유했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렉스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은 정민의 빛나는 미소를 독차지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정민은 혼자라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신호일 뿐이죠. 정민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알렉스.
당신의 메시지가 오늘 하루의 위안이 되네요. 그 순간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알렉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낯선 이방인이 가까이 있는 친숙한 얼굴들보다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역설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민과 알렉스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과거와 꿈, 상처까지 나누게 되었죠. 정민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미용실을 열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때 알렉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아침이겠네요. 정민처럼. 정민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행복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가볍게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미용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전 첫 손님은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주 여사였어요. 정민 씨,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주 여사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민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잠을 잘 잤나 봐요. 주 여사는 거울을 통해 정민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사람 눈빛이 달라지면 티가 나는 법이야.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정민은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녀의 달라진 모습은 단골 손님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3년 동안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어떤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듯 했으니까요.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염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여요. 정민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봄이라 그런가 봐요.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좋네요. 그날 저녁 정민은 알렉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챈 이야기까지. 알렉스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행복은 숨길 수 없는 법이죠. 정민의 미소는 분명 모두에게 눈부실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정민은 알렉스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렉스는 그와 소피의 생활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소피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 그들이 주말에 방문한 공원, 그가 디자인한 가구들까지. 정민은 그 모든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해맑은 금발 소녀, 소피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한국어로 축하해가 뭐예요? 정민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소피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알렉스도 좋은 아빠라서 축하해요. 알렉스는 감동한 듯한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소피가 정민 씨에 대해 자주 물어봐요. 사진 한 장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소피의 사진을 받은 마당에 거절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유진의 유년 시절 사진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딸이에요. 지금은 직장 생활 중이라 자주 못 봐요. 가끔 전화 통화로만 안부를 전하죠. 알렉스의 답장은 더없이 따뜻했어요. 두 분 다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져요. 정민 씨는 딸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겠네요. 정민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유진을 위해 강한 척했던 시간들, 혼자 눈물 삼켰던 밤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 노력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딸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정민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네요. 소피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민과 알렉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정민은 남편의 죽음,
그 후에 외로움, 딸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알렉스도 자신의 이혼 과정과 홀로 소피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죠. 사람들은 정민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손님들을 대했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김 반장이 또 머리를 자르러 왔을 때도 정민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그를 맞았습니다. 원장님, 요즘 왜 이렇게 이뻐져? 혹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김 반장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정민 씨 웃는 모습이 더 자주 보여서 좋습니다. 세탁소 박 사장도 정민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이상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좋은 이웃으로 남기를 원했죠. 정민은 그런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알렉스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정민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실제 대화의 감정, 표정,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여러 번 제안했지만 알렉스의 답변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소피가 조금 아파서요. 아이가 카메라를 보면 더 긴장할 것 같아요. 지금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요. 나중에 안정되면 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꼭 하죠. 정민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다정한 말투와 세심한 안부에 쉽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알렉스는 소피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보내왔고 런던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템스강 위로 뜨는 아침 햇살, 그가 일하는 스튜디오, 소피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의 모습까지. 런던은 오늘도 비가 와요. 하지만 당신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민의 가슴은 따스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알렉스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민, 큰일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민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알렉스가 보낸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와 소피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알렉스는 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소피는 산소호흡기를 찬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어요. 저는 괜찮은데 소피가 많이 위험해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피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알렉스의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소피가 위독해요.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직장을 옮기면서 보험 갱신이 안 됐거든요.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 정도요. 정민,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당신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금 버튼을 앞에 두고 망설였어요. 금액은 2천만 원. 딸 유진의 결혼 자금을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 전부였습니다. 화면 속 소피의 산소호흡기가 정민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맞나? 왜 영상통화는 한 번도 안 했지? 정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 안을 서성이다 문득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마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해야지. 정민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알렉스에게 음성통화라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다시 온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의사가 방금 왔어요. 수술비를 곧 지불해야 한대요. 정민, 제발. 소피가 시간이 없어요. 알렉스의 다급한 목소리가 글자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손가락으로 이마를 꾹 눌렀습니다. 3년간의 외로움,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절실히 자신을 찾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그녀는 딸 유진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유진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죽어가는 소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정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유진이도 이해해 줄 거야.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인걸.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진짜 맞아? 정말 병원에 있는 거 맞아? 정민은 알렉스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따스한 눈빛, 소피와 함께한 모습들.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 결국 정민의 손가락은 송금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소피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살아야 해, 소피야.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엔 소피의 웃음과 알렉스의 다정한 말들이 맴돌았어요. 정민, 사랑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민은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고 소피가 건강하길 빌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감정, 그리고 구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알렉스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정민, 정말 감사해요. 소피가 살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은 천사예요. 수술이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요. 사랑해요. 정민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밤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그녀는 몇 번이고 알렉스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알렉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술 중이라 연락을 못하는 걸까? 정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렉스, 소피 상태는 어때요? 수술은 잘 됐나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민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알렉스? 괜찮으세요? 걱정되네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민은 인스타그램으로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송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은 이상한 예감에 알렉스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알렉스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뭐지? 정민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알렉스는 그녀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2천만 원과 함께 그녀의 마음도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현관문을 거세게 열고 들어온 건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유진의 얼굴은 새빨갰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거세게 열고 들어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정민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붓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보냈다고? 정민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속상해서 유진이에게 전화했더니 날이 밝자마자 뛰어왔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어요. 그 남자 영상통화 한 번도 안 했다며?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 정민은 흐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다니까, 소피가. 아이,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사진도 다 조작일 수 있잖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유진은 정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침에 은행에 다녀왔어. 갑자기 적금을 해지하고 해외 송금을 했다고. 엄마가 사기당한 것 같다고. 정민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사기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행복과 설렘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돈이 뭔 줄 알아? 내가 결혼할 때 주겠다고 모은 거 아니었어? 정민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곧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와 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물 좀 마셔. 정민은 손을 떨며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은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돈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대. 정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고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유진은 당분간 정민의 집에 머물기로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난 듯 했습니다. 정민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어요. 알렉스의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간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더 부끄러운 건 그가 준 작은 관심에 너무도 쉽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정민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정민은 딸의 실망한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한 번은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외롭게 지냈나 보다 속상해서 그런 거지. 미안해. 정민은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엄마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됐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엄마가 속은 게 엄마 잘못만은 아니야. 며칠 후 유진은 친구 오빠 민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IT 보안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 IT 보안 쪽 일해. 좀 도와준대. 민석은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30대 초반 눈가에 미소주름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들고 정민의 휴대폰에서 사진과 메시지를 하나씩 옮겨가며 말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민은 지난 몇 개월간 알렉스와 나눈 대화, 주고받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교통사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민석은 메시지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남자 사진은 런던 가구 디자이너 제임스 윌슨이에요. 검색하면 나와요. 이 사람 SNS도 해킹당했다는 글 올라와 있고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어요. 민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유명하지만 너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을 도용해요. 구글에 검색해도 바로 나오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요. 소피는? 그럼 소피도?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소녀 사진도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외국의 어떤 가족 계정에서요. 정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피의 사진도 빅뱅과 템스강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그녀가 마음을 준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민석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 알렉스가 8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건 영동대교예요. 서울 한강변입니다. 영상 속에 잠시 나왔던 표지판이 한국어예요. 유진이 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 한국에 있어.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정했던 말투, 매일의 안부, 그리고 사랑한다던 목소리. 그 모든 게 바로 이 땅 어딘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속았다고? 민석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일은 아주머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거든요. 정민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SNS에서 만난 미국 군의관에게 1,0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때 제가 도와드렸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는 이런 범죄를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석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정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사진과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스캐머들은 요즘 AI까지 활용해요. 보세요, 이 사진들. 모두 AI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침대 사진, 다른 배경에 합성된 모습들. 이런 기술들은 아주 정교해서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민석은 하나하나 설명했고 정민은 할 말을 잃은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유진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배우자를 잃었거나 이혼했거나 혹은 오랫동안 혼자 계신 분들. 그들은 외로움을 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위기 상황을 조작해서 돈을 요구하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알렉스는 그녀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녀가 듣고 싶어 할 말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이제부터 제가 도울게요. 우선 모든 비밀번호를 바꿔야 해요. 계좌도 확인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더 자세히 해야 할 거예요. 그는 천천히 하나씩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민이 부끄러워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 온라인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거든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정민은 민석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민의 집에 들렀습니다. 디지털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정민이 신고 절차를 밟는 것도 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정민에게 심리적 지지를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에 빠지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예요.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첫 번째 회복 단계죠. 민석의 그 말이 정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진도 처음엔 민석을 의심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도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셋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정민에게 작은 책자를 건넸습니다. 제가 만든 디지털 안전 가이드예요. 저희 어머니와 그 친구분들을 위해 만든 건데 아주머니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정민은 그 책자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정민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묻곤 했습니다. 정민 씨, 요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민은 그저 피곤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알렉스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이 어디서 속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을지 고민했습니다. 유진은 이런 엄마가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정민에게 제안했어요. 엄마, 민석 오빠가 알려준 모임 있잖아. 한번 가볼래? 민석의 조언으로 정민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엔 자신과 똑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토마스, 어떤 이는 루카, 또 다른 이는 제임스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같았고 이름만 달랐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과 직업을 가진 가상의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의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딸이 사고로 수술받아야 해서 돈을 보냈죠. 6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 고백에 무너졌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50대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3천만 원.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 돈은 남편이 남겨준 돈이었는데 또 다른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은 그 방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신만 바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수법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외로움이 만든 틈을 파고든 범죄.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실수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곳에서 정민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아는 PD가 있어요. 이 사건을 다큐로 만들고 싶대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비슷한 피해를 막고 싶대요. 혹시 출연할 수 있는 분? 모두 잠잠했습니다. 얼굴을 내보이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정민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할게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세상에 알려지는 건데?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 그 말에 유진은 처음으로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정민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회의실, 피해자 7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50대,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보험 설계사, 한 명은 카페 사장, 또 한 명은 간호사.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 날 알아봐줬다는 게 기뻤어요. 남편 없이 살다 보니 너무 허전했고 그래서 그 말들이 위로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근데 이젠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게 하고 싶어요. 방송국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송금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는 각각 달랐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동일한 가상화폐 지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은 서울 대방동의 한 IP와 연결됐습니다. 경찰과 방송국은 급습을 준비했습니다. 정민과 유진은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김영호 씨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채 나온 남자. 알렉스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30대 중반의 한국 남자. 어딘가 병든 듯한 눈빛이었어요. 정민은 모니터 속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이 알렉스였어. 김영호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은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되찾았어요. 자존심 그리고 딸과의 신뢰. 정민은 미용실 앞에 작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으로 시작되지만 속임수는 다정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유진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가끔 외로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해. 나도 내가 얼마나 혼자였을지 몰랐거든.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마.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난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민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로움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